우리가 이제 이런 아이소메트릭 하나, 투시도 하나, 조감도 하나를 이제 만들 건데요. 실제로도 실무에서는 이제 이 정도를 제일 많이 모델링 하겠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규칙을 조금 정해놓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산응용 건축 제도 기능사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단 같은 경우 높이가 150mm고요. 그 다음에 폭이 300mm입니다. 창문 같은 경우 보통 우리 바닥이라고 하죠. 바닥 슬랩 또는 슬라브 이렇게 부르죠. 이거 150mm 줄 겁니다. 창문 같은 경우 폭은 상관이 없습니다. 폭은 1200에서 1500 줄 겁니다. 두 짝짜리예요. 두 짝짜리 같은 경우는 1200에서 1500을 줄 거고, 높이 같은 경우는 1200을 줄 겁니다. 물론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2400짜리도 이거 말고 2400mm짜리도 있습니다. 깊이가 있겠죠. 그리고 150mm로 전부 다 통일할 겁니다. 물론 도면에 120으로 되어 있거나 80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면으로 맞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창틀이구나. 35mm. 창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창틀 깊이를 150mm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방문 역시 방문 틀이죠. 방문 틀은 40mm, 그 다음 깊이는 똑같이 150mm. 그 다음에 방문 같은 경우 방문 폭, 방문 두께라고 하면 되나요? 똑같이 35mm. 이런 식으로 전산응용 건축제도를 기준으로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가 있는데 치수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 페이지 넘어가면 여기 이렇게 치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치수를 기준으로 할 건데 이 치수는 안 맞습니다. 기본 치수는 다 여기 있는 걸 기준으로 할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틀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깊이가 이제 조금 달라질 거예요. 이게 달라질 거예요. 여기 200으로 되어 있는 이 숫자가 달라질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기본 값을 가지고 다 작업을 할 거고요. 자, 도면을 불러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파일에 임포트 메뉴를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임포트 메뉴를 통해서 계속 그림을 불러왔었죠, 그죠? 여기에 보시면 스케치업 파일, 3ds 파일, 콜라다 파일, 그 다음에 여기 오토캐드 파일 이렇게 있습니다. 오토캐드 파일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 파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때 여기 옵션을 살펴보시면 단위가 밀리미터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나서 OK 임포트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도면이 들어옵니다. 다시요. 언두 임포트. 다시요.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 캐드 파일이죠. 그죠? 이 캐드 파일이죠. 얘를 드래그해서 드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옵션이 뜹니다. 여기에 밀리미터 확인하셨나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두 번째 방법도 한번 해보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위를 놓치시면 안 돼요. 단위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태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도면에 들어간 태그입니다. 태그를 정리 안 하고 작업하는 사람도 있고 태그를 정리하고 작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태그는 오토캐드의 레이어입니다. 도면은 전부 다 레이어로 작업을 합니다. 레이어에서 도면 관리를 해요. 여기 눈 그림 보이시죠? 그러니까 비저빌리티인데 눈을 끄면 감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일종의 그룹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도면에서 얘가 필요한가요? 여긴 필요 없습니다. 이 도면에 얘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E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션인데 요건 좀 필요하겠네요. 여기가 테라스입니다. 요 테라스 선이에요. 그 다음 퍼니처 가구입니다. 그 다음 해치는 필요 없어요. 끄면 됩니다. 그 다음 단면 벽선이네요.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심볼 기호네요. 여기 보면 기호가 온오프 되는 거 보이시나요? 기호 필요 없으니까 끄고 그 다음 문자 필요 없습니다. 끄고 창문 이거 창문은 좀 필요해요. 켜놓고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요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태그가 나옵니다. 태그가 나와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을 하면 여기 태그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이거 그룹이라서 그래요. 지금 그룹이라서 그룹의 태그가 나온 겁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분해를 합니다. 익스플로드 한번 분해가 됐군요. 익스플로드 한 번 더 분해할까요? 전부 다 선택하고 한 번 더 분해합니다. 익스플로드 그러면 창문이랑 문까지 분해가 됩니다. 두 번 정도 분해하면은요 더 이상 분해할 거 없어요. 익스플로드가 비활성됩니다. 한 두 번 정도 두 번 익스플로드 즉 분해를 해보시죠. 보시면 선택을 하면 이렇게 태그가 나와요. 언태그 선택합니다. 그럼 여기 ELE 선택합니다. 여기 퍼니처 이렇게 다 태그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쓸 건 딱 요만큼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선이 끊어졌네요. 넘어오면서 지워진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필요 없는 선은 또 과감하게 삭제도 해주시고요. 여기 선도 또 그려볼까요? 필요 없는 거 반드시 지워주시고요. 사실 얘는 필요 없어요. 이 선들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얘는 지우셔도 돼요. 이렇게는 지워도 됩니다. 실제로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씩 지워나가면 돼요. 이렇게
도면 정리를 조금 해줘야 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딱 요만큼이에요. 이 뒤쪽도 얘네들도 필요 없으니까 삭제. 딱 요것만 필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선 정리를 해 보시죠. 자, 이렇게 선 정리, 여기 이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감춰져 있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선을 그려버리면요,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이런 식으로 선이 그냥 그려져요. 면이 채워집니다. 절대로 이 상태에서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기다가 레이어를 새로 만들 겁니다. 위로 올라가면 여기 더하기가 두 개가 있죠? 왼쪽 더하기입니다. 오른쪽 더하기는 폴더 만들기입니다. 눌러서 제가 2D 도면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고, 다시 3D 벽체라고 해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다 같이 선택합니다. 전부 다 선택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태그를 못 찾습니다. 태그가 막 다 다르잖아요. 같이 선택해 놓으니까 태그를 못 찾아요. 여기를 눌러서 2D 도면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 선택한 모든 것들은 2D 도면으로 태그가 싹 다 바뀌게 된 겁니다. 여기 2D 도면을 온오프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온오프 되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다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근데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룹도 태그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룹도 바꾸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안쪽에, 그룹 안쪽에 엔티티도 태그를 바꿔야 되고, 그룹도 태그를 바꿔야 되고, 만약에 그룹의 태그를 안 바꾸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태그를, 자, 감춰진 거 보이세요? CN을 감췄더니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자, 2D 도면 껐더니 또 꺼지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꺼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것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기존에 이제 캐드 불러오면서 들어왔던 태그들은 이제 삭제할 겁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딜리트 태그.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Entity in the model. 엔티티 객체가 모델에 있습니다. 근데 태그 안에 있는데 삭제할 거래요. 내가 삭제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기존의 엔티티가 남아있는데 얘네들 어떻게 할까요? assign another 태그. 내가 지정한 저쪽 태그로 다 옮기겠습니다. delete the entity. 기존의 태그랑 함께 다 지우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태그랑 함께 다 지우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것만 이렇게 딱 남게 됩니다. 이제는 얘를 이제 잠글 겁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락. 얘는 이제 더 이상 작업 안 되게 잠글 거고요. 전부 다 따라 그릴 겁니다. 전부 다 따라 그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요. 태그도 지금 보시면 3D 벽체에 이렇게 태그를 바꾸시면 돼요. 조금만. 지금 보시면 태그가 3D 벽체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연필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여기 3D 벽체에 그림을 그린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 색상도 있고 그 다음 선 모양도 줄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니까 이건 무시하시고요. 연필까지 만든 다음에, 자, 사각형을 이용해서 하나씩 다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그려 나갈 겁니다. 여기 보면 단 차이가 나죠?
다 그리고 나면, 자, 원래 여기는 한 조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우개로 지우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긴 욕실이죠. 그 다음 여긴 현관입니다. 자, 이렇게요. 여기도 여기는 욕실이죠. 이렇게요. 여기 방문이잖아요. 자, 이렇게요. 여기도 방문이죠. 옛날 방문은 문지방이 있어요. 근데 요즘 방문은 문지방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선택되도록 그립니다. 여기는 계단이네요. 여기는 계단 난간이고요. 하나씩 하나씩 그려서 하나씩 하나씩 또 지워 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쭉 그려 보시죠. 여기 개구부라고 하죠. 개구부도 그려주세요. 창문 들어갈 자리입니다. 창문 들어갈 자리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려주세요. 이렇게 전부 다 따라 그리시면 돼요. 따라 그려 보시죠. 이런 식으로 계단부터 보도록 하죠. 지금 요 부분이 계단입니다. 하나당 높이가 150이에요. 푸시앤풀 150. 자, 여기도 근데 300까지는 안 올라가요. 왜 300까지 안 올라가냐면 여기에 막혀서 150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두 번 해줘야 돼요. 다시 한번 150 이렇게요. 자, 여기는 여기까지, 즉 여기 현관까지 올린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150 이렇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여기는 여기서 똑같이 150을 더 올립니다. 이렇게요. 얘는 여기서 150을 더 올립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150을 더 올린 겁니다. 각각 여기 150 차이, 그 다음 여기도 150 차이, 각각 150 차이가 납니다. 요 부분이요. 이렇게 생겼는데 뭐 이렇게 두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여기를 이렇게 할 겁니다. 지우개로 지우고 여기를 라인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사선이니까 조금 더 보기 좋지 않나요? 자, 이렇게 사선으로 그렸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는 욕실입니다. 욕실은 일단 똑같이 올립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욕실은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욕실 들어갈 때 위로 올라가던가요? 내려가던가요? 내려가요. 여기는
똑같이 맞춘 다음에 여기서 100mm만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이렇게요. 여기 현관이죠? 현관은 150 차이 납니다. 현관은 150 차이 나는 거고 욕실은 100mm 차이 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바닥을 전부 다 맞춥니다. 자, 맞추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가면 여기 계단이 쭉 있죠. 이거 사실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이건 다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옵셋 300, 그 다음 150, 여기 150, 자, 그 다음 여기도 그냥 이렇게만 표시해 주시면 돼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까지만 표시해 주시면 큰 문제 되진 않습니다. 자, 여기 뒤에 문도 표시해 보시죠. 자, 벽체를 올릴 겁니다. 근데 벽체는 일단 1차적으로 여기까지 올릴 겁니다. 자, 이렇게요. 1차적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올릴 겁니다. 온돌까지 이렇게 올릴 겁니다. 한 번에 안 올라가는 구간도 있고요.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 번에 걸쳐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온돌과 똑같은 라인으로 올립니다. 그 구석구석 찾아가지고 올려주시면 돼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완성된 모습입니다. 자, 1차적으로 완성을 시켜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얼마가 올라가냐면 2100이요. 벽체가 여기서부터 2100mm가 올라갑니다. 왜 2100이냐면 보통 우리가 사는 공간은 천고가 2400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는 집의 천고는 2400인데 아이소는 여기서 300을 뺍니다. 300mm를 빼서 뺀 나머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천고가 2400이에요. 근데 여기서 300mm를 빼서 위에를 싹 자르고 내려다본 겁니다. 그게 아이소메트릭의 정체예요. 그래서 2100을 올리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푸시 앤 풀을 하되 2100 이렇게요. 2100 창문 자리는 냅두고 그대로 2100이요. 창문 자리는 다 냅두고 2100. 이렇게요. 창문 자리 빼고 전부 다 2100을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창문들이 올라와야 돼요. 여기는 거실 창이니까 상관없는데 여기는 일반 창이거든요. 일반 창문 같은 경우는 너무 크게 주면 안 됩니다. 적당히 작게 줘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2400 천고가 2400이라 그랬잖아요. 이거의 절반 1200을 줍니다. 이 위에 1200, 이 아래 벽 1200.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1200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창문이. 자, 여기도 1200. 자, 여기도 1200. 여기도 1200. 자, 여기도 1200. 근데 여기는 달라요. 요 두 군데는 다릅니다. 먼저 여기는 오른쪽은 주방 환기창입니다. 싱크대 위에 있는 환기창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얼마를 주셔야 되냐면 1100이요.
1100을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는 욕실 창입니다. 욕실 창은 천장에서 600mm가 내려와야 돼요. 근데 위에 300mm를 이미 지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올린 다음에 여기서 밑으로 300mm만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창문이 들어갈 자리는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가 벽체입니다. 여기까지가 벽체예요. 그러니까 트리플 클릭해서 이건 메이크 그룹 합니다. 벽체는 이걸로 끝난 겁니다. 이제 창문을 만들어서 넣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키 누르고 3D 창문, 그리고 연필 그림을 눌러줍니다. 먼저 창틀을 그릴 겁니다. 렉탱글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 더블 클릭하고요. 위에를 지울 겁니다. 이렇게 디귿자로 선택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위쪽에도 있는 건데 300mm가 있는 건데 지운 거죠. 자, 옵셋 45mm.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하나 그려보시죠. 푸시앤풀, 자, 150, 두께를 150으로 준 겁니다. 트리플 클릭, 저는 여기다가 리버스 페이스를 줄 겁니다. 면 뒤집기요. 면을 뒤집은 겁니다. 그래야 색상이 조금 더 잘 드러나거든요.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굳이 리버스 페이스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문틀을 그려보시죠. 이제 창문을 그릴 겁니다. 다시 한번 렉탱글. 자, 여기 이제 여기는 미드 포인트까지 그릴 겁니다. 중간점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창문이랑 요 뒤에 창문이랑 이렇게 겹쳐야 돼요. 여기가 겹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요 창문 요 프레임 두께 있죠. 여기가 60mm입니다. 여기가 겹치려면은요, 이 선이 이쪽 방향으로 30mm 더 이동하시면 돼요. 선택하고 요 라인만 선택하는 겁니다. 이동하기, 그리고 30mm 엔터. 자, 30mm만 밀어 보시죠. 다시 한번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위에 뺍니다. 똑같이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선택하시고요. 옵셋 60mm. 자, 위에 지웁니다. 이게 창문이죠. 푸시앤풀 35mm.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창문을 만드시면 됩니다. 창문을 만들어 보시죠. 다시 렉탱글을 그려서 유리를 만들어 줍니다. 질감도 유리 질감 넣어 주시고요. 가운데로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 두 개 같이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그러면 유리창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 보실까요? 자, 이제 중간으로 이동해야 돼요. 중간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창문이 창틀에 이렇게 중간으로 와야 돼요. 얘가 이제 문 바깥쪽, 벽 쪽, 그러니까 외벽 쪽이라면, 자, 이렇게 복사를 해서 갖다 넣어주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 뒤쪽에 있는 건 여기가 미드 포인트, 앞쪽에 있는 건 여기가 미드 포인트가 됩니다. 미드 포인트 되는 위치를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복사를 해 보시죠. 그 다음에는요, 요 창문 두 개 다 선택한 다음에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통째로 복사해서 이중창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사이즈가 다 똑같아요. 같이 선택하고요. 복사합니다. 일단 복사하시고요. 회전 원점 0도 90도 사이즈 딱 맞는 거 보이시죠? 자, 다시 또 복사. 한 번 더 복사. 여기요. 다시 로테이트.
원점 0도 90도. 여기 사이즈 안 맞네. 여기가 사이즈가 안 맞는군요. 그죠? 제가 모델링을 잘못한 거죠? 안 맞을 리가 없죠. 자, 딱 맞추고 여기까지 딱 맞습니다. 하나 만들어서 복사해서 여기까지 맞추시면 됩니다. 자, 맞추어 보시죠. 여기는 1400이니까 여기도 맞을 것 같은데요. 자, 옆에도 복사. 여기는 안 맞네요. 여긴 취소.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다 제가 다시 그려볼게요. 렉탱글. 자,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위에 빼고 옵셋 45mm. 여기 45mm입니다. 그 다음 푸시 앤 풀 150. 자, 트리플 클릭. 저는 면을 뒤집는다 그랬습니다. 리버스 페이스. 한 번 더 메이크 크롭. 다시 렉탱글. 자, 미드 포인트에다가 클릭하고, 자, 요 선만 이렇게 30mm 이동합니다. 자, 똑같이 더블 클릭해서 맨 윗줄만 빼고 60mm, 그리고 안쪽으로 60mm. 그 다음 푸시 앤 풀 35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크롭. 다시 한번 렉탱글. 유리 질감 넣어주고 가운데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함께 선택하고 메이크 크롭. 나머지 복사합니다. 자, 이동하고 복사하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치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5, 여긴 60, 35. 자, 이렇게 놓으면 될까요? 숫자 보이시나요? 네. 자, 이번에는요, 바로 여기 주방 환기창이에요. 주방 환기창은 높이가 450mm입니다. 렉탱글, 테이프부터 재봅시다. 여기가 1200입니다. 그러니까 렉탱글. 자, 이렇게요. 1200, 450. 이렇게 생겼습니다. 1200에 450. 옵셋 45mm. 푸시 앤 풀 150. 트리플 클릭 메이크 크롭. 자, 이렇게 그려 보시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50. 그 다음 선이 안 그려지나요? 자, 선 하나 그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5mm. 150mm.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 자, 렉탱글 미드 포인트까지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모서리 선택해서 30mm 왼쪽으로 이동하고 옵셋
60mm. 자, 지우고 푸시 앤 풀 35mm.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유리 질감 넣어주고 가운데로 이동. 자, 두 개 동시에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유리창을 넣어 보시죠. 하나가 이 뒤쪽에 있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요 창이 뒤쪽에 있죠. 자, 이렇게요. 요 창이 뒤쪽에 있는데 창틀의 중간이 여기 있어요. 앞쪽에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봅니다. 자, 창틀의 앞쪽에 미드 포인트가 걸립니다. 근데 그리고 얘는 어때요? 창틀의 뒤쪽에 미드 포인트 걸린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요. 앞쪽을 붙잡고 미드 포인트로 이동해 줍니다. 복사를 해 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요만큼 틈이 나죠. 자, 요 끝점을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데 이동, 그 다음에 화살표 키요. 화살표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수직, 다시 말해서 직교좌표로 움직이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면과 부딪히는 교차점을 찾아줍니다. 그러면 쉽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그러니까 다 선택한 다음에 뒤로 돌려서 이동해서 뒤쪽으로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복사.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는요, 여기를 닫아야 돼요. 이 부분 지금 열려 있잖아요. 닫아야 됩니다. 자, 지금 벽체가 그룹으로 묶여 있단 말이죠. 오른 버튼 누르면 에디트 그룹이 됩니다. 이렇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에디트 그룹이 나와요. 그러면 이와 같이 그룹을 수정할 수 있는데, 에디트 그룹 하면 이렇게 점선들이 나옵니다. 이 점선 바깥을 클릭하면 바로 그룹이 닫혀요. 또한 더블 클릭하면 바로 에디트 그룹이 들어갑니다. 선을 그리고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쭉 끄집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안쪽에서 딱 닫힌 이런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가 주방 환기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닫아 보시죠. 자, 렉탱글 더블 클릭. 자, 빼고 45mm 옵셋 지우고 푸시 앤 풀 15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미드 포인트까지. 자, 이동하기 30mm 트리플 클릭 옵셋 35mm 아니 옵셋 60mm. 자, 푸시 앤 풀 35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유리 넣어주고, 자, 이동 같이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복사 미드 포인트, 얘도 끝점으로 다 같이 선택하고 이동 복사. 그러면 유리 창문들은 다 됐네요. 자, 유리창을 넣어 보시죠.